촉발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학종 문제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과 활동 성적은 성적대로 문제가 있고요. 교과 활동 교과 세특은 세특대로 문제가 있고, 비교과의 자동봉진 수독은 다 분야마다 문제가 있고요. 대입 활용에서도 문제가 있고, 그러니까 학생부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문제를 교육부도 다 알고 모든 학부형이 다 아는데, 그 사이에 하여튼 2007년에 MB 정권에서 이 괴물이 탄생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기만 했지, 어떻게든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. 다 이용을 했던 거지,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봉으로만 그쳤고요. 결국 뭐 논문을 고치겠다고 했는데, 논문을 고쳐봐야 아까 아침에 보여드린 대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괴물의 난행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. 학생들이 무지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. 고친다고 하는데 고쳐지지는 않고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뭐 자율탐구랄지 심화활동이랄지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, 영재고 과학고 같은 데는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도 많아서 R&D, Research and Education 활동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, 다른 학생들은 없고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괴물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교과 정도를 손을 보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. 비교과가 이제 불신의 큰 그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비교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교과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전체를 놓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. 근데 또 하나 더 문제는 이 제도 고쳐봐야 교사의 수준이나 질, 그리고 수업 방식, 교육 환경, 이걸 손대지 않으면 이것도 또 뭐 지연 말단은 물론 건드리겠지만은 근본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또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? 과연 이게 될까? 고친다고 얘기해봐야 학부모나 학생들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. 또 차라리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이게 자꾸 혼선만 생기고 차라리 손대지 마라,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교육으로 가는 것에 길을 터주는 거 아니겠냐,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우려를 아시잖아요. 네.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,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와 선생님들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. 근데 학교나 교사를 손을 댈 수 있습니까?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는 공감을 하는데요. 저희가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게 뭐 한꺼번에 다 완결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.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완해 가면서 말씀하셨던 교사들의 이런 역량의 강화라든가 수업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그 개선들과 혁신들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학도 바꿔야 되는데, 지금의 스카이 그리고 이 학벌 위주 사회에서 이 대학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시제도 조금 손봐야 또 아무것도 아니고, 고등학교 체제는 고등학교 체제대로 또 문제고요. 대학교를 우리가 지금은 손을 댈 수 없지만 대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.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이제 좀 불신하는 이유가, 복사해서 붙이는 지금 2만
3천자의 세특과 그리고 학생평가 담임 선생님 세 분의 학생평가가 해봐야 2만 5천 자가 좀 안 되거든요. 정확하게는 24,500자 정도일 텐데 24,500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? 다시 또 치맛바람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요. 학종 비교과가 없어지고 교과만 남았을 경우에 2만 5천 자로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복사해서 붙이는 선생님들의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불안은 또 대단하거든요. 그런 이제 교사들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과 투명성을 함께 담보하면 그런 불신이 좀 해소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뭐 생각하고 가이드라인 있습니다. 가지고 그 법 만든다고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듯이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모두 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내시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네, 또 중요한데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최성해 총장 제가 뭐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에,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. 이 대학교는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할 때 맨날 다니던 길에 있습니다. 워싱턴에 있는 북버지니아의 아난데일이라는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학교고요. 여기 이 학교 근처를 한국 교포들이 안 갈 수가 없는 학교예요. 근데 이분은 하여튼 이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대학 자체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. 이 대학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. 의혹이 생길 때마다 프로필을 바꾸는 이런 분들이 예, 그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학력이나 뭐 허위 그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.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사실관계로 확인하고 있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의원님들 여러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대기업이나 총장이나 이런 기준이 사실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못했었고요. 그 부분은 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냥 보고 겸 그 이제 통보식의 그런 절차들을 거쳤을 뿐인데, 하여튼 그 절차나 기준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